돈을 키우려면 내가 자라야 한다. 내가 성장해야 돈도 커나간다. 모든 부자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이다.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이 성숙해 가는 것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존감을 키우지 않으면, 단단한 자아를 만들지 않으면 돈은 내게 머무르지 않는다. 주인님은 나를 가질 자격이 없어 하고 떠나버린다. 나는 성장하지 않고 돈만 자라기를 바라는 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신나지 않나요? 오늘 신나죠? 네. 아니, 방송 전에 네. 잠깐 저희가 담소를 나눴잖아요. 네. 너무 신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20년 만에 나이트 클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 들어갔을 때 네. 퀸카, 퀸카를 발견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퀸카가 나타났다. 퀸카 너무 올드한가? 요즘 그런 걸 안 쓰나요? 퀸비 정도 어때요? 퀸비가 나타났다. 나이트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넌 뭐 하고 살았는지?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벌써 네. 너무 신난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부자 언니, 부자 연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자분께서 네.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현재 재테크 컨설팅 컴퍼니 루비스톤의 대표이십니다.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자산 관리사, 그리고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닌 앞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전하고 계신데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재테크 요요를 막는 방법을 알려주며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에 대한 모든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부자 언니, 부자 특강, 부자 언니, 부자 연습, 부자 언니 1억 만들기 등 책도 계속 발행하고 계신데요. 고객들이 꾸준히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재산을 불릴수록 배가 부르다는 우리의 부자 언니 유수진님을 소개합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빠숑 오빠를 보러 왔습니다. 빠숑 오빠 저의 연예인인데 네, 너무 반갑고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 나. 진짜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네. 이제 다독다독에서 책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가 영광이죠. 저희가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도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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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들으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십시오. 네. 네. 근데 최근작은 1억 만들기가 아닌가요? 근데 네네네. 오늘 선정해 주신 책이 부자 언니, 부자 연습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 제일 첫 번째 책이었고요. 그 책을 읽으면 이제 모티베이션을 확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좀 보게 해드렸던 책이라면 부자 언니 부자 연습은 그 책을 읽고 나서 희망은 생겼는데 막상 그래서 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그러면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1억 만들기라는 책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막연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러면 내가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야 되겠다. 읽고 이제 행동에 옮기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냥 다이어리처럼 매일매일 환율을 체크하고 뭐 주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투두리스트를 쓰시고 이런 식의 어떤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워크북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1억 만들기라는 책은 좀 워크북이라 가장 그래도 핵심이 가장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자 언니 부자 연습으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부자 언니가 된 이유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저랑 공통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소녀 가장스러운 어린 시절을 부모님 계시지만 상황 때문에 네. 소녀 가장처럼 지낸 적도 있고 또 그래서 이 총평을 저희가 하는데 총평을 읽으면 이 마음이나 생각이 전달될 것 같아요. 네. 나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충고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혼내주는 언니가 있다. 결핍은 있었지만 방법은 몰랐던 어린 시절의 나. 더 빨리 부자 언니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부자 되길 바랐지만 부자가 되기로 강력하게 마음먹은 적은 없었나 보다. 부자 언니와 연습해보니 길이 보인다. 눈이 떠진다. 이렇게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언니다. 너희들 언니 따라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주를 보니까 제가 웬만한 점집을 가면 네. 이제 이 선생님들께서 뭐 눈을 피하세요.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왜 왔어? 넌 다 알면서 왜 왔어? 뭐 이런 식이야. 다 알면서 왜 왔냐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옆모습 무서워.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신들보다 기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술술 말씀을 잘 푸시는데 네. 기가 센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점은 안 믿어요. 종류가 따로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신점, 철학관이 있고 사주, 예. 사주에서 좀 더 들어간 명리학. 명리학. 네. 네. 근데 제가 자주 보진 않으나 명리학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 됐건 제가 어떤 명리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당신 사주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하는 사주래요. 근데 그런 직업들이 이제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게 돈 쪽으로 사람들을 부자 되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되게 잘 맞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주 자체가 난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름이요. 숫자가 한자로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물수는 아니겠죠? 물수는 아니죠. 네. 빼어날 수? 빼어날 수를 보통 쓰시는데 네. 저는 지킬 숫자예요. 근데 야. 진짜가 보배진이에요. 야. 이름이 자산관리사야. 수지. 본명이에요? 예, 본명이에요. 야, 너무 진짜 어. 거짓말처럼 맞다 이거. 와.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건지 예. 저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회를 잃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를 보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파요.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몸 하나 누일 곳 있고 네. 빚내지 않고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는 정도로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그 방법을 저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미 부자가 되신 분들은 사실 자산관리사들한테 자산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니네 회사에 무슨 상품이 있어? 몇 프로짜리야? 갖고 와봐. 그래서 다른 회사랑 이렇게 뭐 딜을 붙이신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갖고 와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겠다 이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부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실행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때 이분들이 일상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서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이자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이 일이. 네. 제가 책에서도 봤는데 이게 음모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금융 교육에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냥 직장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살 길이 마련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어떤 경제적인 운영 능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회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네.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또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못 배웠고 돈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일단 이 책 읽었을 때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 공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이 책에서는 투자 처음에 종잣돈 모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땐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해놓고 난 다음엔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초보자와 또 부자를 대비해서 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해준다.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게 봤고요. 부자 언니는 아니지만 부자 누나 말씀에 좀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빠숑님은 빠숑님은 수진 대표님이 그렇게 네. 만나 뵙고 싶었던 빠숑님은요? 빠숑 오빠의 소감. 빠숑 오빠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서두의 프롤로그에서 이제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냥 돈을 키우려면 나부터 커야 된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요것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이제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을 그냥 갖다 줘도요. 그거 갖고 있질 못해요. 불리지도 못하고 불리기는커녕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벌기 전에 그릇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수진 대표가 쓴 이 책은 굉장히 진짜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그릇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채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넓히면은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젊은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고요. 차곡차곡 조금 이렇게 그릇을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되게 좋은 책입니다. 네. 빠숑 오빠 평 어땠습니까? 아유 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시작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종잣돈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목자 네. 소개 안 해, 목자 소개. 목차 소개부터 해야겠죠. 네, 목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총 4개 장으로 돼 있고요. 1장은 가난한 공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장입니다. 여기는 그냥 돈 벌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장인 것 같아요. 2장은 요요 걱정 없는 재테크 근육을 길러라. 근데 보통 이 재테크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다시 시작했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테크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재테크에 집중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장이고요. 3장 공부는 내 돈 키우는 필수 영양소. 여기서 이제 좀 경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소한 분들은 좀 갑자기 멘붕 오신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GDP란 무엇인가? 네, 뭐 그런 거랑 지금 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국가 주변 국가들의 관계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오늘부터 취미는 재테크. 네, 억지로 하는 재테크 공부가 아니라 재테크를 취미로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는 장입니다.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돈을 못 모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는 쓰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박봉으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박봉으로 돈을 모으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덜 쓰시고 모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사는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그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많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노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다니는 명품 가방을 우리는 늘 언론이나 뭐 매체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면 손쉽게 또 살 수 있죠. 카드와 용기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좀 창피하지만 네. 12개월 할부를 하면 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소비를 너무 손쉽게 그것도 내 자산 그레이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너무 손쉽게 하게끔 이 사회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시는데 너무 익숙해지시는 거죠. 근데 그거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를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돈을 쓰는 것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로 이 돈을 써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산 수준에서 쓰는 게 도대체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몇 %인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월에 100만 원 모을 수 있는데 나 적금하면 1점 몇 % 받으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이자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의 돈들을 계속해서 사치를 위해서 쓰고 계신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뭐 한 달에 나 치킨 먹고 친구 만나서 좀 맛있는 거 몇 번 사 먹고 머리 뭐 기분 전환 삼아 염색 좀 했고 뭐 별거 안 하는데 그래도 맨날 나는 돈이 없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돼? 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내가 과연 이 지출을 너무 고민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지출 내역을요. 카드값을 3달치를 프린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그냥 대부분 요새 뭐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화면상으로 쭉 보시잖아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종이로 프린트를 하셔야 돼. 종이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형광펜을 2개를 준비를 하세요. 색깔 다른 거를. 그래서 하나는 내가 꼭 써야 될 돈 항목에다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색깔은 내가 이거 왜 썼지?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라는 거에 또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출을 분석을 하시다 보면 내가 한 달에 고정비로 꼭 써야 되는 돈은 얼마고 생각 없이 나가는 돈이 얼마였구나. 그리고 내가 방앗간이 편의점이었네? 이런 걸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참새도 아니고 왜 맨날 퇴근하면서 점심 먹고 나와? 왜 편의점에 왜 맨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방앗간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올리브영이 방앗간이신 분도 계세요. 아니 면봉을 사러 갔으면 면봉만 사시란 말이야. 네. 왜 향기 나는 온열한데를 왜 사시냔 말이에요. 네. 압박 스타킹 맨날 사봐야 붓기가 안 빠져요. 네. 붓기라고 주장하시지만 살이라고. 운동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지출 분석을 하시면서 내 방앗간을 찾아내시면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리뷰가 되세요. 네. 예를 들어서 택시비가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전날 새벽까지 잠을 안 자는 거거든요. 왜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안 자고 계속 그걸 보다가 졸다가 막 얼굴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왜 안 주무시냐고. 다 혼나야 돼.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그 전날에 잠을 안 잔다라는 거. 그럼 잠을 안 네네. 자는 이유가 뭐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잠을 못 자는 거는 낮 동안에 내 고민이 다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거든요. 그럼 난 어떤 고민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신의 이 생활을 들여다보시게 되고 어떤 점을 내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까지 쭉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지출 컨트롤, 내가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심리 상태는 어떤지, 내가 스테이블하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직장의 문제는 없는가, 가족과의 문제는 없는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내가 재테크를 못하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네. 좀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목표 생활비를 정하세요. 나 고정 지출이 얼마고 그 대신 내가 꼭 써야 될 돈. 그러니까 저는 주의가 그래. 무조건 아껴서 뭐 찢어진 양말까지 꼬매 신어라. 뭐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을 쭉 놔보시고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심리적인 상태에 있어. 근데 내가 그래도 아침에 커피 한 잔 그냥 잠깐 그 10분 마시는 게 나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야. 하세요. 줄이라고 전 말씀 안 드려요. 그 대신 다른 것, 내가 무의식 중에 그냥 흘려보내면서 썼던 돈들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 없이 썼구나 줄일 수 있겠어 하는 거를 써요 마요로 항목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써도 되는 돈, 쓰지 말아야 되는 돈. 그래서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정하시고 그 돈만큼만 생활비 통장으로 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비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하시는 거죠. 물론 신용카드를 뭐 크게 오버하지 않고 잘 쓰시는 분들은 쓰셔도 돼요. 근데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은 지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그걸 한번 당하셔야 돼요. 이 음식점에 가서 내가 쏠게 하고 계산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한도 초과. 네, 한도 초과라는 이거 한번 당하셔야 돼. 야. 그러고 나면 네네. 내가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통장에 얼마 남았으니까 아껴 살아야겠구나. 뭐 일주일 남았는데 3만 원 남은 거예요. 통장에. 그러면 그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지.
친구 안 만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통제를 하시면 한 달에 내가 목표한 생활비 빼고 뭐 자동이체 나갈 거 청약저축통장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고 남는 돈을 저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돈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은 이거를 안 하세요.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이거를 실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돈이 안 모여요. 누가 이거를 네. 그냥 잔소리 주시면서 네. 매일매일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1억 만들기 책을 쓴 거예요. 아. 그건 매달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아. 약간 유수진 대표님 잔소리 앱 이런 거 앱. 잔소리에? 야,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또 썼니? 뭐 썼어? 뜨는 거야. 아유 치킨을 또 잡섰어. 아주 닭이 돼서 날아가시겠네. 뭐 이런.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되는 순간 카테고리별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야, 저희는 근데 진짜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해요마요를 이제 진행을 네, 했었을 때 순위 높았어요. 네, 네, 사요마요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 금요일마다 이제 그걸 했었었는데 언니 저 에어팟이 너무 사고 싶은데 사요마요 뭐 이런 사연들이 와요. 20만 원. 근데 이제 뭐 그런 사연들을 좀 읽다 보면 아 이거 진짜 안 사도 되는데 네. 남들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면 제가 채찍을 때려요. 채찍!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아니, 청취자분들께서 아침에 알람 소리로 채찍을 녹음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음원을 좀 달라. 귀에 채찍 맞은 느낌.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 헤어마요가 아니고 다독다독인데 여러분 제가 채찍을 아 근데 여기서 다들 날려서 죄송해요. 예, 마음 예. 깊이 맞으면서 아 내가 진짜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제가 잔소리를 하면 네. 말로 등짝 스매싱을 맞는 기분이시래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채찍을 막 날리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다라는 게 전달이 되니까 네. 그래서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아까 네.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말씀 하실 때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막 쭈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저 압박 스타킹 안 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좀 절약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네. 폐물이 가지수가 많아지. 언니는 지금 폐물을 하나도 안 했잖아 지금. 언니는 죄송해요. 폐물 하나도 없잖아. 잘못했어. 아니 미모가 로사님은 얼굴이 보석인데 도대체 네. 폐물을 왜 하는 거야? 남편이 사줬는데 남편에게 채찍을 때리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네네. 이번에 책을 읽었는데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일단 내가 부자가 되기로 다짐을 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조금 저는 신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재테크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기도 한데 일단 부자가 되려면 마음을 먹어라. 네. 그게 시작이다.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웃기잖아요. 네. 그래,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한 느낌? 그리고 그 말을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고가 아니면. 난 서울대 갈 거야라고 마음 먹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어느 날 서울대 가 있을까요? 아니죠. 네. 못 가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할 전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재테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 정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서 끝나요. 인생이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분 말씀대로 지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서 인생이 끝나게 돼요. 근데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럼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게 되실 거고 뭘 해야 되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전략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실행을 하다 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 머릿속으로는.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는 싶으나 될 수 없을 거야라고 이미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도 자신감이 없는 거 그쵸? 느끼셨죠? 네.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어떻게 부자가 돼? 금수저가 아닌데 이미 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차 계시다 보니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 부자 될 거야라는 말씀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되고 싶긴 하지만 나 부자 될 거라고 마음 먹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식처럼 존재해요. 종잣돈을 먼저 만들고 그 종잣돈을 어떻게 불리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 지금 뭐지? 엄청 경청하고 있어요. 지금 경청. 분위기가. 네. 네, 어쨌든 그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게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의 첫 번째 단계예요. 네. 네. 근데 내가 마음 먹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마음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안 될 거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 먹는 데는 제일 좋은 책이 사실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진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지? 라는 내용이 부자 연습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네. 음. 부자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그쵸, 테지만 많이 받아봤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니 부자의 정의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누구는 난 돈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자산관리사로서 제가 부자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저는 그렇게 내려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노동소득이 없어도 자본소득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부자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재테크하는 목표는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것. 자본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파이널 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그게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유수진 대표님은 지금 부자신가요? 저는 먹고 살 수 있어요. 부자시군요. 일 안 해도. 빠숑님은 어떠신가요? 빠숑 오빠? 오빠? 네. 네. 대답하지 마세요. 세무조사 나오니까. 좋았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뭐 네. 제가 예전에도 뭐 연봉 6억요 뭐 이런 걸로 TV에도 나오고 네. 아직까지도 제가 2009년 연봉이 6억이었는데 네. 아직도 뭐 웬만한 방송에서는 유수진 그러면 연봉 6억 막 이렇게 아직까지 막 이렇게 수사를 쓰세요. 별론 것 같아. 근데 어쨌건 돈을 금액이 얼마나 작아서요? 벌고 아니요. 그 사람을 돈 많이 네. 버는 걸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이라.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거. 그게 저한테 있는 네.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사담 앞에 나누실 때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깜놀했어요. 네. 저에겐 그렇지 않거든요. 음, 어떻게 대파수는 왜 그래요. 쉬운 건가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텐데 하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한번 가봤다 그러면 다른 일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보이고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일에서 그래도 15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와, 지금 지금 언니한테 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언니 너무 멋있다. 네, 베트남어요? 네, 제가 베트남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 아우자이가 또 그렇게 잘 어울려 또. 진짜 그런 고전미가 있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리고 아우자이를 입을 때는요 머리를 청승맞게 풀어 헤쳐야 돼요. 그래야 어. 잘 어울려.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아우자이는 맞춰야 돼. 그냥 그렇죠, 파는 거 그렇죠. 입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호이안이 그렇게 아우자이를 잘 맞춰. 호이안 다낭 옆에 차로 네. 40분 거리. 어쨌든 네.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예. 베트남어를 배우면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투자. 어떤 투자요? 베트남 부동산. 베트남 부동산이요? 베트남 주식. 부동산은 베트남 말 몰라도 되는데. 아니면 브랜드 입점?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언니. 네.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어를 배우는 이유가 베트남어로 유튜브를 하려고요. 와우. 베트남 인구가 1억이에요. 왜 한국에서 유튜브를 해야 돼요?
1억 명이 있는 데서 유튜브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 지금 베트남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우리 옛날에 왜 엄마들 쓰시는 코티분 막 메이드 인 프랑스 그럼 무조건 샀던 그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면 막 무조건 사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화장품은 뭐고 우리는 이제 성분 분석까지 해서 쓰고 뭐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분 분석으로 넘어갔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 뭐고 뭐 가는 맛집은 뭐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연예인들이 나오는 뭐 방송을 리뷰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셀럽이 되는 거죠. 신짜오 깍반. 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멋지다. 야오 깍반. 되게 귀엽게 들리네요. 많이. 그렇죠. 네. 되게 앵앵거리는 어. 그런 스타일이에요. 베트남어의 발음이 그래요. 성조가 네. 6개고 네. 콧소리가 좀 많이 나요. 르뽀이드 깝거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런. 야. 그 유튜브는 언제 열리나요? 아 제가 지금 배운 지 한 달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어로 네. 사요마요를 해주는 거야. 아. 한국 제품 뭘 사요마요. 멋지다. 어머, 그렇게 이거- 하면 이게 나중에 유통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이디어 다 그쵸? 푸시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남들은 어. 저만큼 못해요.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그 자신감. 유튜버는요 끼가 있어야 돼. 제가 볼 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처럼 이렇게 음. 말을 막 갑상선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야 돼. 파숑 오빠나 리머님처럼 이렇게 막 생각해서 뇌에서 막 필터링 해가지고 말씀하시고 뭐 이러면 안 돼. 유튜버들은 갑상선에서 나온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원신애가 움직여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 질문은 재테크는 쉽니다. 끄는 아니,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테크는 쉽니다 얘기하니까 웃기지 않아요? 아니, 내가 보니까 로사님이 저의 이미지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언니 주책 그만 떨고 이제 책 얘기합시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는 느낌이 나서.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갑상선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진짜 갑상선에서 유튜브를 하도록 갑상선 유튜브. 갑상선 유튜브.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웃긴다. 아 근데 진짜 네. 언니는 댄서이고 네. 수행자이다. 네. 그래서 음. 아직도 그 댄스 하시나요? 춤 못 춘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잘 네. 추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말씀은 내가 정말 잘 춘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 느낄 수 있어요. 예, 춤은 잘 춰요. 음. 그냥 뭐를 이렇게 보면 금방 배워서 금방 각을 잡아서 잘 진짜 추는. 끼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춤은 어렸을 때부터 잘 했었어가지고 특활반에서 무용 선생님이 너는 특활반 딴 데 못 가. 너는 그냥 그 무조건 정도로? 무용반이야. 그래서 저희 때는 막 정교 조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아침에 막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앞에 나서 그 헛슬 막 이런 거 있었어 우리 시절에. 오빠 기억나세요? 그럼. 아 이거 팔목 돌리는 거 네, 이거. 그런 거. 네. 그 앞에 나가가지고 정교생 앞에서 제가 또 써니. 네, 추면 애들이 다 따라주고. 야, 멋집니다. 아니, 나 갑상선에서 또 튀어나올 아니, 뻔했어. 왜 웃었냐면 얼마 전에 아내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춤 좀 춰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좀 제법 추거든요. 웃겨가지고. 아내랑 동갑 아니에요? 비슷하죠. 아, 아내가 진짜요? 조금 연상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야 되겠다. 저는 네. 여행을 어딜요?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클럽에 가요. 아우, 클럽에 가서 도장을 깨는 거죠. 도장 깨기.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제일 예. 잘 나가는 클럽에 가가지고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 기를 죽이려면. 야우. 스테이지로 올라가야 돼요. 예. DJ 옆자리에 딱 서야 돼. 스피커 와. 앞에.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춤을 추면 네네. 다 접수가 되거든요. 언니 저도 같이 가요. 예. 따라오세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어요? 클럽은? 저는 싱가포르이 제일 재밌었어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이 제일 재밌었고 제가 근데 방콕이나 이런 데는 아직 클럽을 못 가봐가지고 네. 저 가봤어요. 근데 방콕 클럽이 엄청 좋다고 하던데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도장 깨기를 하러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부자 언니는 해외 여행도 그냥 안 가신다면서 이게 그렇죠.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이 네네. 대목에서 너무 이번에도 여행을 끊었는데 이번엔 제가 한번 끊어 보았어요. 언니한테 혼날 것 같아. 채찍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런 투자도 아니고 그저 쉼을 위한 여행이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들은 이렇게 여행을 하는구나에 되게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놀람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돈을 좋아하는 이제 저희끼리는 돈덕후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돈덕후에게 여행은 타임머신 같은 거거든요. 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의 과거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개발도상국이 어떤 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면 만약에 미국을 갔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CES가 이제 1월 달에 항상 열리잖아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CS가 뭔가요? 국제 가전박람회라고 네.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IoT 뭐 AI 이런 신기술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박람회장에서 네. 서로 막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이제 그 뭐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도 있어요. 삼성관도 있고 LG관도 네. 있어요. 네네네 거기 음. 나오는 기업들 중에 TV 쪽으로는 항상 LG가 네. 최고고 상도 많이 받고 있어서 되게 자랑스러워요. 네. 어쨌든 LG 네.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이봐 이렇게 갑상선에서 나온 대로 그래서 미국을 가면 저는 네. 하와이를 가면 그러니까 음. CES를 가면 뭘 보냐면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지만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누가 선두로 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각 분야가 여러 분야가 많지만 그 분야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거를 중간에서 관통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누구지? 그러면 달릴 말을 골라놓는 거죠. 나 이 회사 될 것 같아. 그러면 골라놨다가 언제 투자하면 될까요? 경제 위기 왔을 때 빅세일 할 때 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년 묻어가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고르려고 이제 미래를 가보는 거죠. 그리고 하와이 같은 데를 가면 저는 부동산을 봐요. 오빠 나랑 하와이를 한번 갑시다. 좋죠. 네. 어, 알겠습니다. 따라가야지. 하와이가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어.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거기가 경전철 종착역이요. 생겼어요? 아유 응. 공사하고 있다니까. 이게 워낙 크잖아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네. 근처에 그래갖고 한국의 3구 네. 회장님이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진 거 아니요. 콘도를. 갑자기 어디서 오셨어요? 유수진님? 죄송해요. 갑상선에 지금 잠깐 충청도로 갔어요. 네. 저 부산 사람인데. 아 진짜. 부산 사람 고향이 부산인데. 언니야 나도 부산이거든. 맞나? 근데 경상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 아주머니들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이게 잘못 오셨어. 언니 계속 해보세요. 아 웃긴다. 그래서 하와이를 가면 네. 제가 그 모델하우스에 가봐요. 네. 근데 네. 거기는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콘도라고 콘도라고 하죠.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찍었던 콘도가 엄청 오른 거예요. 아. 촉은 진짜 기가 막혀. 찍으면 다 올라. 네. 근데 이거를 검증을 부동산 전문가만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빠숑 오빠를 데리고 댕겨야 돼요. 아. 오빠 이거 검증해. 내가 이거 찍었는데 오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음. 근데 어쨌든 그 하와이 콘도를 제가 관심 있게 본 이유는 경전철이 들어오고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근처가 다운타운이거든요. 하와이는. 네. 그래서 와이키키 해변 쪽이 아니라 그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쪽에 이제 거주할 곳을 마련을 하고 그 회사나 직장들이 그쪽에 많고 그래서 거기를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보는 거죠. 음. 그러면 제주도가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와이는 전 세계 누구나 거기 가서 노를 보내고 싶어하는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뭐 호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되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노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하와이 부동산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많이 다운되지 않고 좀 스테이블하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럼 나중에 제주도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한국에서 그러면 제주도의 넥스트는 어디가 될까? 남해가 될 수 있을까? 어디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멋지다. 그리고 네. 과거로 만약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음. 호치민은 진짜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시험관을 하느라고 못 가고 있는 건데 네네. 진짜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호치민에 가서 뭘 보냐면 한국의 부동산이 오른 곳은 어디가 올랐죠, 로사님? 어떤 곳들이 오르나요, 부동산이?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곳? 그리고요. 갑자기 시험 치는 거. 쫄았나? 그리고 걔한타. 또 어디더라? 갑상선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라고. 또 어디지? 한국에서 보면 네. 뭐 너무 우리 빠숑님은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 앞에서 제가 돼지 앞에서 코를 뒤집네요. 죄송합니다. 귀신 앞에 머리 풀고 어머 이거 혼나겠어. 저한테 돼지라고 그러신 거죠? 지금?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네. 강이 보이는 곳. 리버뷰. 네.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곳.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지금 호치민이 메트로가 들어오거든요. 공사 중이에요. 1호선이.
이제 1호선이. 네, 그래서 네. 2020년이나 2021년이 되면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는 어디가 오르더라, 어떤 곳이 오르더라, 입지가 어때야 되더라를 이미 알잖아요. 경험상으로 네. 서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었으니까. 그래서 호치민에 갔을 때 그걸 볼 수 있으신 거예요. 여기 지금 메트로가 어디로 지나가지? 메트로가 지나가는 곳 중에서 그러면 리버뷰가 나올 만한 곳이 어디고 국제학교가 여러 군데 모여 있는 곳이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면서 보는 거죠. 멋지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개발도상국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삶이 변해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물반 고기 반인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러네요. 찾는 게.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여행 가실 거면 호치민에 가셔라. 가셔서도 오바마가 먹은 분짜집에 가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먹어봤자 좀 있으면 뒤로 나오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좋아요 받아봤자 그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더 돈덕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베트남 사람들의 밥상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에 저는 안 가요. 로컬 사람들이 가는 진짜 목욕탕 의자 놓고 먹는 그런 식당을 찾아다니는데 맥주도 내가 호치민 가서 베트남 유명한 맥주가 빠빠빠 333 맥주 뭐 사이공 비어 이런 게 유명하니까 그 나라 거 먹어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먹는지는 안 중요해. 옆 사람이 뭐 먹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삿포로나 하이네켄 이런 거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만 사이공 스페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뭔가 변화가 있네. 사이공 스페셜이라는 맥주를 만드는 회사는 사베코라는 회사예요. 빠빠빠도 거기서 만들어. 그러면 사베코 주가를 검색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가만히 보면 항상 뭔가 구운 음식이나 튀긴 음식, 고기 같은 것들을 야채랑 엄청 싸서 먹어요. 네. 근데 그 야채를 싸 먹을 때 어디에 찍어 먹냐를 봐야 되잖아요. 누엉맘 소스, 피쉬 소스에 찍어 먹어요. 네. 그리고 볶음밥을 먹을 때는 간장에 비벼 먹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간장, 고추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피쉬 소스랑 그 간장이네. 그럼 마트를 가요. 마트에 가서 느엉맘 소스가 어떤 브랜드의 느엉맘 소스가 매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마산이라는 회사 거거든요. 간장도 찐수 간장이 마산 거예요. 그럼 마산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가 또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저는 이 공항에 언니 진짜 덕후네.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를 사귀어. 유심을 사면서부터 걔랑 사귀어. 너 페북 있지? 이렇게. 페북 친구 하라고. 프렌드.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메시지로 주고받기도 하고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요. 내가 매대에서 본 맛산 제품을 진짜로 니네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맞냐 이런 걸 크로스 체크해요. 네. 야. 그러니까 여행을 이런 식으로 다니면 돈 벌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물론 쉼도 정말, 필요해요. 네. 이렇게 치열하게 다니다 보면 언제는 진짜 나 발리 우붓 가서 요가나 하고 좀 쉬고 싶다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행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내가 투자자로서 여행을 간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여행을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언니 여행 갈 때도 그냥 돈으로 안 갔잖아. 그 얘기도 좀 배당금 해줘야지. 받아가야지. 여행 갈 때 세상 가오 빠지는 게 카드 할부고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 뭐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할부를 끊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컵라면만 먹고 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여행을 갈 때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배당금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배당금 어떻게 받는 건가요? 배당금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면 보통 한 4월 정도에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작년에도 배당주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네. 올해 4월에 또 배당이 나오겠죠? 자,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 4% 정도 배당이 나온다면 한 네. 80만 원 정도 세금 때문에 이제 6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호치민 갈 때 4월 달에 비행기표를 끊으시면 건기고 더울 때라 비행기가 싸요. 한 30만 원대에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다 끊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가항공사는 뭐 20만 원대에도 끊으실 수 있죠. 그리고 거기 숙소는 진짜 싸거든요. 센트럴파크 같은 아파트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에 에어비앤비 한 3만 원, 4만 원 사이면 1박에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뭐 한 3성급, 4성급 호텔들이 한 4, 5만 원 정도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물론 호치민이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 토할 때까지 소고기를 먹어도 한 3만 원이면 돼. 쌀국수 한 그릇에 얼마 안 하잖요.
그렇게 가시면 68만 원으로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돈 덕후들은 내 주머니에서 그냥 돈이 나가게끔 쓰지 않아요. 내 돈이 벌어온 돈, 배당받아 온 돈도 좋고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뭐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월세 받은 돈 중에서 그 돈으로 여행을 가시는 거. 그래서 네. 내 돈이 새끼 낳은 돈으로 가셔야지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는데 걔가 알을 놓으면 그 알을 잡수시란 말이요. 왜 알을 놓기도 전에 배를 잡고 가르치냔 말이지. 와 정말 아, 네. 웃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책에 이런 팁들 네. 그리고 이렇게 잔소리들, 채찍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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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좀 지내야겠구나. 왜냐하면 미래 없이 좀 막연히 항상 다들 지내고 계시니까. 그래서 2부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저는 유수진 대표님께 어떤 요즘 유행하는 혹은 관심이 가는 투자처는 어디인지 또 여쭤보고 싶고 네. 또 좋은 얘기들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네.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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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 책 네. 다음 주에는 박물관 관장님이 나오십니다. 누구시죠?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이신데요. 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2권이 또 나왔어요. 저희가 네. 1권 나왔을 때 모시려고 했었는데 네, 써봤는데. 그분 스케줄이 6개월 동안 풀로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네. 네. 제가 이번엔 잽싸게 그냥 네. 우리 네. 수진 대표님도 매니저가 있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네. 전문 분야에서도 매니저까지 두시고 연예인 스케줄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섭외를 해보니까 네. 이정모 관장님도 못지않은 스케줄 속에서 저에게 시간 내주셔서요. 네. 즐겁게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곧 이어질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